안녕하세요. 유로망스 투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필레 신전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유산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먼저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필레 신전에 와 있습니다. 이 필레 신전은 이집트의 수많은 신전 중에서도 더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레 신전을 보기 위해선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를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시리스 신의 숭배가 널리 퍼지면서 파라오가 아닌 평범한 일반인도 내세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참 희망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밀 문서를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좀 복잡하죠? 이 문서는 사자에서의 한 부분입니다. 생명이 다한 망자들이 지하세계의 두아트로 떠날 때 지닐 수 있었던 죽음의 문서죠. 이 문서에는 위험천만한 지하세계에서 망자를 안전하게 지켜줄 무수히 많은 주문과 기도문이 적혀있기 때문에 망자는 문서에 적힌 지식을 얻어 슬기롭게 지하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관을 묻을 때 이 문서를 함께 매장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행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자에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고요. 필레 신전은 이집트의 어머니이자 지하세계의 왕 오시리스의 부인 이시스 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이 신화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필레 신전 제대로 못 봅니다.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이자 창조신 아툼은 눈이라는 바다에서 스스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먼저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둘은 또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지의 신 게브를 낳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누트와 게브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죠.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려 아툼의 천지창조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툼은 아들 공기의 신 슈를 시켜 둘 사이를 떼어놓는데요. 하늘과 땅 사이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생명이 태어나고 나일강이 흐르게 되고 사람들도 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신의 주도하에 천지창조는 순조로웠습니다. 어느덧 오랫동안 이집트를 다스렸던 태양신은 점점 늙어갔는데요. 어느 날 지혜의 신 토트가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언젠가 하늘의 신 누트의 아들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태양신은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임신한 누트에게 1년 중 어떤 날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내리게 되죠. 절망스러운 누트는 토트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토트는 달의 신 콘수에게 찾아가서 세네트를 두자고 합니다. 세네트는 고대의 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트가 이기게 되면 콘수의 달빛을 얻고 콘수가 이기면 토트의 지혜를 얻기로 합니다. 결과는 토트가 이기게 됩니다. 이집트는 원래 1년이 360일이었는데 토트가 내기에서 얻은 5일치의 빛을 더해 365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동그랗던 보름달이 홀쭉한 초승달로 변하는 것도 이 내기 때문이라고 하죠. 누트는 이 5일 동안 5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오시리스, 하루에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입니다. 그들은 잘 성장해 오시리스와 이시스, 그리고 세트와 네프티스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토트는 차기 왕이 될 오시리스와 이시스에게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줬습니다. 또 이시스는 토트에게 마법까지 배우게 되죠. 그리곤 남편을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 토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토트는 태양신 라의 비밀 이름을 밝혀내야 된다고 말하죠. 태양신은 매일 아침 이집트를 순찰했는데 나일강의 갈대숲을 지나다 코브라에게 물리게 됩니다. 사실 이 코브라는 이시스가 미리 만들어 둔 것이었습니다. 태양신은 코브라의 치명적인 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자신을 포함해 어떤 신도 그 독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이시스의 마법만이 그 독을 치료할 수 있었죠.
이시스가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독을 제거하기 위한 주문을 외우기 위해 폐하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시스의 주문은 소용이 없었고 이시스는 재차 진짜 이름을 물었습니다. 결국 독을 제거하기 위해 라는 비밀 이름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름이 밝혀진 늙은 태양신은 하늘로 가게 되고 오시리스가 뒤를 이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고 이시스는 왕비가 됩니다. 그들은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사람들에게 농사와 바느질, 건축과 예술을 가르쳐 이집트인들은 문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시리스는 먼 나라까지 그 지혜를 전수하러 떠나게 되고 그럴 때면 이시스가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오시리스와 이시스에게 감사했고 또 감동받았죠. 하지만 오시리스의 동생 세트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형과 달리 사막을 다스렸던 세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오시리스를 향한 질투심에 극에 달했습니다. 오시리스가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그를 환영하기 위한 연회가 열리는데요. 동생 세트는 그 자리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상자에 딱 들어맞는 분에게 선물로 주겠소. 이 상자는 최고급 삼나무와 흑단으로 만든 것인데 이 뚜껑은 24K였습니다. 모든 신들이 누워보고 몸을 구겨도 봤는데 안 맞는 겁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오시리스 신에게 딱 맞춘 상자였고 오시리스가 누웠을 때 뚜껑을 닫고는 망치로 못까지 박아버리죠.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 오시리스의 관을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세트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 이집트는 혼란이 찾아왔고 오시리스를 따르는 자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시스는 세트의 위협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남편의 시신을 찾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러야 하지만 부활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시스는 갓 태어난 어린 아들 호루스를 세트의 감시를 피해 갈대가 무성한 습지에 숨겨두고 남편을 찾으러 험난한 여정을 떠납니다. 관의 행방을 찾으려 주변에 수소문했지만 세트의 보복이 두려워 이시스를 도와주려는 자는 없었습니다. 결국 태양신을 라가 이를 가엾이 여겨 아누비스 신을 보내어 도움을 주죠. 오시리스의 관은 나일 강물을 타고 지중해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비블로스 해안까지 떠내려갔습니다. 해변에 자라있는 나무 줄기에 걸렸는데 그 나무는 순식간에 거대하게 자라 그 관을 품어주었고 꽃을 피웠는데 얼마나 향기로웠는지 비블로스 궁전까지 소문이 나게 됩니다. 비블로스의 왕은 이 나무를 베어 새 궁전의 대들보로 사용했죠. 어느 날 궁전 밖으로 빨래를 하러 나온 시녀들이 보였습니다. 이시스는 노파의 모습을 하고 그들과 친해졌고 시녀들의 머리를 따아주면서 달콤한 향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향기에 이끌린 왕과 왕비는 노파를 궁전으로 불렀습니다. 노파는 낮이면 몸이 안 좋았던 어린 왕자를 돌보았고 밤이 되면 제비로 변해 궁전의 대들보 주위를 맴돌며 울었습니다. 또 어린 왕자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 신성한 불에 올려놓았죠. 어느 날 밤 왕비가 그 광경을 엿보았고 이시스의 마법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화가 난 이시스에게 왕과 왕비는 용서를 구했고 이시스의 요구대로 궁전의 대들보를 베었더니 그 속에서 오시리스의 관이 나왔습니다. 이시스는 다시 한번 긴 여행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오시리스의 장례식을 치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트에게 또다시 발각되어 오시리스의 시신은 14조각으로 분해되어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또 세트는 전갈로 변해 어린 호루스에게 독침을 쏘았고 아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시스는 절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을 거슬러 오시리스의 남근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법으로 결합시킨 남편의 시신을 필레 섬에 매장했다고 합니다. 또 호루스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게 되죠. 시간이 흘러 오시리스의 뒤를 이을 왕을 정하기 위해 신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트는 자신의 강력한 힘을 앞세웠습니다. 내가 파라오가 되는데 불만 있는 자가 있다면 어디 한번 나와보시오. 그러자 토트가 호루스를 변호했습니다.
정당한 왕위 계승권은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에게 있어. 또 그간에 이시스의 헌신이 신들에게 알려지자 신들은 호루스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훗날에 장성한 호루스와 대결을 하지만 패배하고 말았죠. 이로써 호루스는 현세의 왕이 되었고 오시리스는 지하 세계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파라오를 살아있는 호루스라 여겼고 죽은 자들은 오시리스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죠. 이제 이 장면을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친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자는 후네페르, 지하 세계는 처음입니다. 아누비스가 떨지 말라고 손을 잡아주네요. 그는 과연 내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시신을 미라로 만들 때 몸속의 장기는 전부 빼내는데 유일하게 심장만 다시 놓아둡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안심하고 또 설레는 동안 그에 따라 변하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우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감성과 지성이 심장에서 비롯된다고 봤고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된 목소리는 머리가 아니라 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누비스 신이 저울을 재고 있는데요. 저울 왼쪽에는 후네페르의 심장을 담은 단지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타조기털은 정의와 진리의 여신 마아트의 상징입니다. 심장이 진실의 깃털보다 무거우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해 밑에 암무트라는 괴물이 심장을 먹어치웁니다. 다행히 후네페르의 심장이 깃털보다 조금 더 가볍네요. 아누비스가 이 심판의 결과를 지혜의 신 토트에게 알려주고 토트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최종 심판을 지하 세계의 왕 오시리스가 내릴 텐데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가 후네페르를 데려오며 이 자는 진실된 자라고 증언을 합니다. 후네페르는 신들에게 경배를 마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내세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의 천국으로 가는 열쇠는 다름 아닌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역인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이집트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있는데요. 바로 아스완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폭포가 흐르던 곳입니다. 강을 거슬러 갈 수 없었던 이집트인들은 자연히 이곳을 나라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나일강의 홍수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필레 섬은 기원전 7세기 때 이시스 신의 숭배지가 되었습니다. 오시리스 신전은 맞은편 비게 섬에 지어졌습니다. 이집트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로마의 황제들도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마법의 신전, 이집트의 진주라 불리는 필레 신전. 저와 함께 투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레 신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왼쪽 건물은 파라오 넥타네보 1세가 지은 것입니다. 이 신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요. 훼손이 심합니다. 넥타네보가 신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허물어진 건물이 있는데요. 이 신은 아스완 남쪽 누비안 쿠시 왕국의 신인데 이집트가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필레 신전에서 숭배됩니다. 자, 그런 다음 아름다운 12실이 양옆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쪽 기둥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건설되었는데요. 그리스 양식이 더해진 기둥의 상단 부분이 참 화려합니다. 야자수, 파피루스, 연꽃이 섞여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전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 저 거대한 벽은 탐문입니다. 탐문을 실제로 마주해보면 참 웅장한데요. 이집트의 신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의 신전에 머무릅니다. 거대한 탐문의 위세는 사악한 세력이 신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사람이 드나드는 입구는 상대적으로 작은데 이는 신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탐문 안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는 재밌게 생긴 기둥이 7개 있습니다. 바로 기쁨과 사랑의 여신 하토르의 기둥인데 저곳이 호루스가 태어난 탄생신전입니다. 하토르는 죽은 자의 영혼을 보살펴주는 어머니 신이기도 한데
그 모습은 7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산과 죽음의 신으로서 죽은 자를 돌봐주고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축복해줍니다. 저는 먼저 탄생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소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가 태어나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붕이 있어 어둡고 방도 좁아서 더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방에 호루스의 탄생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집트의 신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같은 모습을 하기도 하고 각 도시마다 모셨던 주신도 달랐기 때문에 신화의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의 아몬 신은요, 상이집트의 주신으로 태양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창조했다고 여겨집니다. 아몬은 맞은편 이시스에게 생명의 열쇠 앙크를 주고 결합합니다. 그 후 아몬은 인간을 창조한 크눔신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크눔은 도자기를 빚듯이 아이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개구리신 헤켓이 생명을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토트는 이시스에게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출산의 수호신인 크눔과 헤켓이 이시스의 손을 잡아줍니다. 모든 신들이 호루스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화에서 어린 호루스는 파피루스 갈대에 머물렀던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호루스는 여기 보시면 이중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는 남쪽과 북쪽 이집트의 통일, 왕을 의미합니다. 탄생전을 나와서 신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가보겠습니다. 이시스 신상을 모시고 신전의 사제들이 기도를 했던 곳입니다. 벽에는 지상의 파라오가 신들에게 아주 다양한 곡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전 서쪽에 아주 색다른 부조가 있는데요. 뱀의 몸으로 둘러싸인 동굴에 바위가 쌓여 있습니다. 나일강의 홍수가 일어나는 근원지입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신은 나일강의 신 하피, 손에 든 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시스는 자라고 있는 덤불에다가 우유를 헌주합니다. 덤불 위 새는 오시리스의 영혼입니다. 앞에 이시스, 네프티스, 호루스가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레섬 맞은편에는 오시리스 신전이 세워진 비계섬이 있습니다. 매 10일마다 필레섬의 이시스는 배를 타고 비계섬으로 떠났으며 신도들은 매일매일 우유를 헌주했습니다. 이 필레 신전은 이시스를 숭배했던 가장 큰 신전이면서 고대 이집트 신전 중에서도 최후의 신전입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기독교가 전파되죠. 하지만 이시스의 숭배는 필레 신전에서 오랫동안 이어졌는데요.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 신전이 폐쇄되면서 마지막 신도들도 추방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들과 그들의 고위 문자는 차츰 잊혀졌죠. 그 후 신전은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19세기 근대로 넘어오면서 고대 이집트의 유물이 세계의 여행자들을 끌어들였는데요. 단연 늘 푸른 야자수들이 자라있고 아름다운 열주들이 늘어서 있는 필레섬은 각광받았고 나일강의 진주라고 불렸죠. 많은 시인들이 필레 신전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시스의 마법도 풀려버린 걸까요? 필레 신전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898년 이집트 아수안에 댐이 건설됩니다. 당시 이집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영국의 주도하에 건설됐는데요. 목적은 이집트의 농경지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홍수는 이집트에 찾아오는 축복이기도 했지만 자연재해이기도 했거든요. 이 댐의 건설로 인해 필레섬은 1년 중 절반 이상을 인공호수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나일강 홍수를 완전히 막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축됐으며 결정적으로 1960년
남쪽에 세계적인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데 바로 아스완 하이댐입니다. 길이만 약 4km에 달했죠. 이 공사로 인해 약 9만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으며 필레 신전을 포함한 누비안의 신전들은 모조리 차디찬 인공호수 속에 잠기게 됩니다. 매년 나일강의 홍수를 일으켰던 이집트를 이롭게 한 마법사도 자취를 감추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마법보다 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필레 신전을 구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나섰습니다. 무려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힘을 합쳤는데요. 우선 필레 신전 주위에 댐을 건설하고 물을 빼냈습니다. 신전을 통째로 옮길 수 없었기에 하나하나 조심히 분해했고요. 약 5만여 개의 신전 조각을 근처 물에 잠기지 않은 아길키아 섬으로 옮겨서 재배치했습니다. 실제로 기둥을 보시면 물속에 잠겨있던 흔적이 보입니다. 필레 신전이 제 모습을 찾는 데는 자그마치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노력이 있어서 저는 참 운이 좋게도 필레 신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배를 타고 들어갈 때 멀리서 보이는 신전이 참 멋있습니다.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인들의 새해 첫날은 바로 나일강의 홍수가 시작되는 날이란 거 아시나요? 이집트인들은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밤하늘의 별을 기준 삼아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점이 지구상에서 육안으로 가장 밝게 보이는 시리우스 별입니다. 시리우스 별은 큰 개 자리의 알파성인데 오른쪽에는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이 시리우스 별이 사라졌다가 7월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잠깐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나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범람을 했고 풍년이 찾아왔죠.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시리우스 별을 정말 소중히 여겼고 이집트의 어머니신 이시스로 여깁니다. 또 나일강의 홍수는 이시스가 죽은 남편 오시리스를 위해 흘린 눈물이라고 생각했죠. 매년 나일강의 홍수라는 축제가 열리는 신비로운 섬 필레 신전에는 이집트의 위대한 마법사 이시스가 있습니다. 이시스가 외우는 가장 강력한 마법 주문의 이름은 바로 어머니의 헌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투어 여기까지입니다.